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의 의장 전진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이 양평군 의회 당리 당략을 앞세워 양평군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30년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온 양평군 의회의 본질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군 의회를 대표하여 군 의장이 성명서를 통하여 군민과 언론인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양평군 의회의 의지와 뜻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성명서에 대한 양평군 의회 의장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 기본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지난 20일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당리 당략으로 군수를 흔들지 말고 군 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평군 의회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 민주주의 30년을 지켜오면서 지방자치를 실천해 왔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감사하고 견제함으로써 집행부의 독수를 방지하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양평 군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야당의 과반의 의석을 선택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군수는 의회를 무시하고 당 지역위원회는 이를 옹호하고 왜곡하는 일이 민심이라 생각하는가? 특정 정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사일정 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회 일정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조정하려 하는가? 의회 일정 조정을 당리 당략이라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는 것을 보고 양평군 의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리 당략이라 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양평군 의회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고만과 독설의 발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방의회마저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민주당 중앙당의 지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군수가 의회에 추척하여 답변하는 일은 의문이고 실문이다. 불출석은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권은 44회에 이른다. 의회가 군수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역위원장의 주장은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닌가. 군수의 불출석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군정신문 5일 전이 10일 군수가 경기도지사를 만나 특별 예산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불출석한다고 해서 당일 의원 회의를 열어서 군수께서 어렵게 도지사와 일정을 잡아 예산을 협의하신다고 하니 우리 군수님을 존중해서 군정질문 일정을 16일에서 17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집행부에서는 17일에도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애초부터 군정 질문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15일 제출된 불출석 문서에는 두루뭉실하게 경기도청 군정 현안사항 협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바뀐 겁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지사를 찾아간다던 정동균 부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안사항 논의가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지지모임 창립 및 출범식에 참석했고 17일에는 양평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본년 순회 설명회의 3분간 인사 예정 등 일상 업무 수행을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정된 일정이라 군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라고 분수편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두 가지 일이 양평 군수의 올바른 군정 수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양평 군민은 정치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군수를 선출해 주었는데 군수가 대의기관의 출석 의무를 마다하고 자당 정치 행사에 참석한 것이 국민의 뜻이라 말입니까?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자당 출신 군수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님, 정동균 군수는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양평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양평군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저희 양평군 공직자 모두는 12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축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군수님의 발언과는 다르게 그동안 군의회는 군수의 소통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나마 공식적 소통을 위해 마련된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것이 정의, 공정, 의회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참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수가 군의회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군정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차례에 걸쳐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명서 발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국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당 소속 군수의 올바른 행동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군의회는 결코 당리당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에게 받은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번 회기에 듣지 못한 정동균 군수의 답변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군의회를 대표하여 군의회 의장 전입니다. 기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서를 마치고요. 우리 의원님,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걸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군수가 최초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서면을 한 거는 그 15일 날 오후입니다. 15일 오후. 예. 아마 그리고 다른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네.
15일 날 질의 군정 질문 순서가 첫 번째가 송영천 의원, 두 번째가 박현일 의원, 네. 세 번째가 이혜원 의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1번과 2번을 이혜원 의원을 제일 먼저 하도록 바꿔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다는데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과정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군정 질문 요 안건이 8건으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6건, 군수가 1건,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1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유찬, 박현일, 이혜원, 윤순호 의원 순으로가 이제 정리가 돼서,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했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권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수가 오후에 16일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참 진짜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특조금을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도 저희한테 왔었는데 네.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16일 날은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니까 17일로 하루 일정을 바꾸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는 8건을 다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원래 목적이 많은다라고 해서 그 논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전달을 했더니 17일 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온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뭐 일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정질문이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군정질문의 뭐 취지나 이런 거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우리 의회의 기본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일 날로 우리는 국민들이 군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상반기에 실시한 군수님의 그 정책 추진사항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기회를 더 드리려고 했어요. 이들이 17일 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오면서 이게 이제 문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고, 그날 오전에 16일 날 오전에 뭐 이혜원 의원, 뭐 송혜찬 의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오전에 마치고 뭐 오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부에서 흘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그 본질하고는 벗어난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저는 기본적으로 의장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참석하는 군정 질문을 해야 된다. 군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 의장으로서의 어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자당 의원인 송 의원이나 이정 의원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박현 의원까지도 정리를 해서 군수 질문 의원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회가 집행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간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17일 날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정리된 것을 일부에서 뭐 잘못 들었거나 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인데요. 그런데 16일 날 10시부터 1시간을 또 딜레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16일 10시부터 11시에 논의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가 거기서 순서는 아니고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일정을 그 16일에서 17일로 그 본회의 일정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본회의에서만 한다라고 회의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개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16일 날 할 것이냐, 17일 날로 회의 일정을 하루 더 늘릴 것인가를 정하는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분 내지 15분 내에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16일 날 오후에는 못하니까 그러면
금수 질문은 17일 반영을 합시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의사 진행 관련 이제 제안서, 그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은 의사과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시간은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완료됐고 20분 동안은 그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이후 나온 얘기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정회장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했다라는 일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뭐 의사 일정을 그날 일부 얘기 나온 게 그러면 금수 질문을 오전에 다 했으면은 오후에 같이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통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냥 기자들 생각에는 그날 그 회의 군정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은 양평공사 공단 전환 관련 문제하고 네. 공설 화장장 관련 문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경인일보 기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1시간이 걸렸던 정해 시간에 아마 만약에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었으면은 그때는 군수가 그 회의장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인데요. 우리 그 의회 규칙에 군정 질문이 질문과 답변이 한 사안에 대해서 20분을 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송유찬 의원이 그 질문 발의했던 내용인데 그건 이제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리된 제가 문구는 못 봤습니다. 그 문구의 그 조항이 우리 사무과에서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한 시간의 정해 시간 동안에 그 두 가지 질문 만약에 20분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은 두 가지 질문을 충분히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다라는 군정 질문의 시간 조정은 질문자에 따라서 답변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질문 한 건에 20분이 걸리지 30분이 걸리지 이거는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또 의원들의 어떤 그 보충 질문의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양평 공세 문제가. 이 문제를 짧은 시간에 1시간 내에 오전에 마무리해서 이것을 그냥 어떤 통과 의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부 2시간에 다 했으면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편의주의적 얘기지 의회하고는 전혀 의회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양평군 의회 의장 전주사장 말씀하셨죠. 양평군 의회 대표를 갖다가 의장 자격인지 아니면은 여야 의원들 다 포함돼서 지금 저걸 성명서로 말씀하신 건지 그것도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여야 의원들 전체를 대표한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소속이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이제 국민의힘 쪽의 어떤 의원들만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 정리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무과에서 정리를 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의회 전체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어제 아침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의원들과 더해서. 그래서 그거는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위원회가 같이 기다렸었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의원 의원을 갖다가 고소하고 규탄하고 처벌하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또 어떠신가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갖다 간 건데 그 수색해서는 법적인 기관에서는 가능한 것인데 수색의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그냥 현장 조사하시라는 개념인데 고사인데 어떻게 의회에서는 위원에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의원님은 하고 네,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성명서를 받아봤는데요. 아까는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두 건의 성명서를 민주당에서 발표했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일단 사실 확인, 아까 얘기했지만 현 군의회 일정상에 그 회의상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다시 민주당이 또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성명서를 낸다고 하는 것이 그 더불어민주당 지적위원회는 이 성명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자꾸 모든 것을 자꾸 의회에 뭐 진짜 그 의회를 정략에 끌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이제 저 의회도 그렇고 그 특별위원장 윤석열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절차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건 뭐 압수수색이다. 그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 형식으로 봐도 이것은 수색이라고 비춰질 수 없다. 저기 전체 의원님들을 다 합의 사항이라고 했으면은 다 같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논의를 할 때 의원들 배석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기 비판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것이 원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나왔을 경우에 자칫 이것이 국민의힘의 비판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오늘 제가 참석자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의원들은 충분히 그 입장을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는 거죠. 의견이 뭐 다른 건 아닙니다. 현감 중에 양평공사 의전 촬영 때문에 그 의장님께서는 소위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행감 중에 정회를 하고 일단 현장 감사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국회법이든 뭐 지방자치법이든 이거 보면은 의회 의견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가서 현장에서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뭐 의회 의견도 없었고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었고 전혀 아까 이제 의장님 말씀이 이제 적법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또 예를 들면은 그렇다 치고 이 자동차 수색제라는 게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판례를 보니까 술을 먹고 옆에 차가 문제 열려서 자기 차인 줄 알아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조차도 자동차 수색제로 해가지고 실제 실형을 받은 이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뭐 양평공사 사장 입장에서 자기는 그 여자고 그 자기 그 여자로서의 그런 소지품이라든지 이게 다 있는데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뭐 정부 우리 분들 그런 남자분들인데 그걸 다 보고 뭐 사진까지 다 찍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적법하다는 것은 조금 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하다는 개념은 이제 의회 일정상, 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상, 그러니까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의원 혼자 나가가지고 혼자 만약에 촬영을 확인하고 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진행 발언으로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현장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위원장이 용인을 해서 그것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했고 그 사이에 위원장한테만 허락받을 게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의회 의견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하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 의견은 제안을 했고 의장 거기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제재를 했을 테고 했기 때문에 그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회의록에는 전혀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어떤 얘기도 없었고, 예, 예. 바로 정해 요청하는 걸로만 쉽게 예. 얘기하면은 참 검사해야 된다 하고 정해 예, 요청만 하고, 예. 바로 이제 윤석열 의원님이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예. 그게 어떻게 의회 의견을 거쳤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예. 자꾸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런 당 관련돼서 의회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 예.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지금 국회의장은 당격 버리잖아요. 예, 예. 얘기하면. 예. 이제 중립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의장님도 뭐 국민의힘이든 뭐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의장으로서 그 잘못된 부분들은 웬만큼 짊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예, 그건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 봐서는 회기 중에 이루어진 일이고 회기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현장을 감사하기 위해서 정의를 요청했고 그것을 위원장이 받아들였고 하는 문제는 뭐 위원장의 그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것은 뭐 아마 의회 사무과에서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른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 자동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차주 그 공사 사장이 입회를 같이 했고 그 열쇠가 이혜원 의원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키를 가지고 열어줬기 때문에 굳이 키 열어준 게 아니고요. 네. 그 저기 같이 수행했던 공사 그 지사가 문을 열어서 네. 그걸 양평공사 사장가 다시 뺏어서 저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 와중에 또 이제 결국 이제 수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서 부장님께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이혼이 잘못한 게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 현장 감사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가지를 봐도 적어도 현장 감사의 이 정당성은 좀 절차적 정당성은 좀 이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혜원 의원이 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예.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절차의 문제는 현장 확인을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그러면 일단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나가겠다라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법상에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됐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예,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해서 뭐 소기록 내용을 제가 자기는 확인 못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공정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공사 사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뭐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법 상식에서 제가 뭐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것은 수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양평공사의 공영 차량에 대해서 네. 이제 차량 추적 시스템을 지금 달았는데 이게 2020년 아마 1월 달부터인가 뭐 달았을 거고 3월부터 아마 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혜원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양평공사 사장 차에도 그걸 달았냐? 그러니까 안 달았다 그래갖고 작년 7월 17일 날 양평공사 사장 차에도 그 차량 추적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뭐 국가기관이든 좀 사기업이든 간에 그 대표되는 사람의 그 차에 그게 공용 차량이자 전용 차량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에 만약에 그 추적 시스템을 달라 그러면은 의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양평군 의회 의장님도 공영 차량인데 이걸 사적으로 쓰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추적 장치를 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게 다 달린다는 것도 참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양평공사 사장 차에 의회 의원이 추적 시스템을 달아라, 그러니까 양평공사 사장은 달 수밖에 없었겠죠. 의회 의원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시 자체가 적절하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보시죠. 이제 뭐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양평공사 사장이 그동안에 양평군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랬었으면 관계 없었어요. 그랬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양평공사 사장이 성남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도 경찰서장이라는 기관장을 했고 지금 현재도 군의 의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것은 뭐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질문한 이혜영 의원 얘기도 하시고 공사 사장이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개인의 직업관이고 어떤 소유의 어떤 자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긋나진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남들에게 질차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장으로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가족이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분을 항상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할 테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지내보실 때. 이번에 군정 질문이 군수 상대로 군정 질문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다음에 오늘 갖다 끝난 거니까 다음에 또 다른 회의를 갖다 열어가지고 의원들이나 군의원들에서 다시 또 군정질 질의 계속 하실 것인지, 원포인트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번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조례가 지금 상정돼서 저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우선 그 군정질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회기 중에 작년까지는 연말에 12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의원들끼리 논의한 게 뭐냐면,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그 정책에 대한 질의를 어떻게 하반기에 한 군데 몰아서 하느냐. 그래서 회기 중에 군정질문을 만들어서 군정질문 시간을 만들자라고 협의를 해서 일정 조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달에 정기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군수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넣는 걸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또 할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고, 향후 문제가 되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회기 임시회의 때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한 임시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가 공사 전환. 네, 공사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조례가 의회에 계류된 것이 아니라 부들려서 집행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하여간 장시간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가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